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 보건, 해양,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방위 산업과 공급망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를 발표하며 해양 안보, 사이버 보안, 테러 대응 등에서도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해양 안보, 사이버 보안, 테러 대응, 탈극화 등에서도 협력할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도 경제 파트너십 강화와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인도가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가입을 지원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인도네시아가 인도와 러시아가 공동 개발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 브라모스 구매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방위 협력이 구체적인 단계로 진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의 공화국의 날 주빈으로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인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공화국의 날은 1950년 인도 헌법 발효를 기념하는 날로 대규모 행진 등이 열리는 국가적 행사입니다. 인도는 매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 정상을 주빈으로 초청하며 이번 초청은 양국 관계의 긴밀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주정부가 학생들을 위한 아침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내달 주지사로 취임하는 프라모노 아눔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무상 점심 급식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아침 식사를 제공해 학생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프라모노 아눔 당선인은 지난 11월 연설에서 이 계획을 공개한 바 있으며 학교가 급식 업체 및 중소기업과 직접 협상해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약 9천만 명의 아동과 임산부 등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40만 개 이상의 학교에서 8,300만 명의 학생과 영유아, 임산부 등에게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연간 약 28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5년 국가 예산에서 총 306조 7천억 루피아를 삭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삭감은 무료 급식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부처 및 기관 예산에서 256조 1천억 루피아, 수도 이전 자금에서 50조 5천억 루피아가 줄어듭니다. 스리 물리아니 재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복지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료 급식 프로그램, 식량 및 에너지 자립, 보건 분야의 재원이 재배정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와 기관은 2월 말까지 구체적인 삭감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현재까지 이에 반대하는 부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택부는 2025년 예산을 5조 루피아에서 53조 루피아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재원 배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규모 예산 삭감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자본 지출 등 성장을 견인하는 분야에서의 삭감은 경제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정부 지출이 GDP의 7%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번 조치가 가계 지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 재조정이 프라보워 정부의 새로운 주요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원 배분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소방당국은 시내 고층 건물 30%가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글로도 플라자를 포함해 8층 이상 건물 1228개 중 30%가 안전 점검에서 불합격했습니다. 8층 이하의 건물도 24%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글로도 플라자 화재는 9층에서 시작해 8층과 7층으로 번졌으며 소방당국은 12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실종되었고 현재까지 9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은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자카르타에서는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전기 합선으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합판으로 지어진 530채 이상의 주택이 전소했고 1,7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도 주방 화재로 20채가 소실되었습니다. 자카르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787건의 화재 중 약 70%가 전기 합선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당국은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방서 5개를 추가로 건설해 총 170개로 늘렸지만 인력과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안전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프랑스인 세르주 아틀라오이를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유스릴 마헨드라 법무인권부 장관은 프랑스 법무부 장관과 화상통화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인권부 장관은 아틀라오이를 처형하지 않고 프랑스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며 그의 사면 여부는 프랑스 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틀라오이는 2005년 자카르타 외곽에서 마약 제조 공장 운영 혐의로 체포되었고 2007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사형 집행이 예정되었으나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유예되었습니다. 파비앙 페논 프랑스 대사는 양국 간 법적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는 500여 명이며 이 중 90명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다만 2016년 7월 이후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마약사범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호주인 5명과 필리핀인 여성을 각각 본국으로 송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부 자바 지역에서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20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재난은 약 9개 마을에 피해를 입혔으며 구조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마을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지만 파손된 다리와 도로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부 자바 주지사 대행은 임시 다리를 3일 내로 설치해 중장비 투입과 고호품 전달을 원활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1개 대피소가 운영 중이며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담요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주택과 상점이 매몰되고 홍수에 휩쓸려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인근 마을로 대피 중입니다. 당국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폭우 시 즉각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지역 행정부는 이번 사고를 지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사태로 규정하고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구호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국은 비슷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우기에 철저한 대비와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